이 굵직한 사건 사고 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3위부터 만나볼 텐데요. 경북 구미의 빈집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한참이 지나서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3살 여자아이의 친엄마가 알고 보니 40대인 외할머니인 걸로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이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본인 딸 맞습니까? 지금 다른 아이는 어디 있습니까? 아이는 왜 바꾸신 거죠? 숨진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씀 따로 없으세요? 제 딸이랑 딸이 맞아요. 딸이 맞아요? 제 딸이랑 딸이 맞다고요. 본인 아이가 아니라고? 아닙니다. 그러면 본인이 낳으신 딸은 어디? 아니에요. 전 딸을 한 적이 없어요. 다른 아이는 어디 있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하고 싶으신 말 없으세요? 정말 알면 알수록 미스터리한 사건 얘기 지금부터 저희는 좀 실체를 파악해야 되니까요. 최 교수님. 네. 좀 더 간명하게 이 사건의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현재 구속돼 있는 사람은 친모로 알려진 사람 22살이고요. 살인 및 아동 목적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아이가 사망된 상태로 발견된 게 지난해 8월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발견될 때요. 누가 처음 발견했냐면 이 외할머니로 알려진 분이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속돼 있는 여성의 어머니죠. 그래서 그분이 발견을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이제 미이라 상태로 발견이 됐거든요. 그렇죠. 미이라 상태로 발견이 돼서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DNA 검사를 했는데 친모로 알려졌던 22살 엄마와 예. 아이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모녀 간에는 이제 DNA가 일치가 돼야 되는데 네. 일정 부분 염기설 일치를 하는데 형제 자매가 나타나는 일치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경찰이 이상하다는 생각에서 다시 그러면 확대를 했어요. 가족 모두에 대한 DNA 검사를 했는데 그중에 DNA 일치한 사람이 누구냐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즉 구속돼 있는 22살 사람의 엄마, 그렇죠. 48살 할머니죠. 그러니까 외할머니 알려졌던 분인데 그분이 DNA가 일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은 외할머니라고 알려진 그 사람이 친모가 맞고 그리고 지금 구속돼 있는 이 여성은 원래 친모라고 생각했던 여성은 언니다라고 지금 밝혀진 거기 때문에 예. 이건 DNA 결과라고는 거의 99.9%가 신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경찰은 명확하게 지금 현재는 부인하고 있는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이 48세 여성이 실제 엄마이고 또 한 명의 아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저희가 가계도로 계속 짚어드려야 될 텐데 이 40대 친엄마 또 애초에는 애할머니라고 추정됐던 A씨가 계속해서 나는 그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DNA 결과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전문가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춘재 사건에서도 진범이 나왔는 게 DNA 검사를 통해서 나왔는 것이고 DNA는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 외할머니의 아이인 거잖아요. 외할머니의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고 딸과 자기의 아이를 바꾸어치게 했는 게 아니냐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알고 봤더니 친엄마였고 친엄마는 알고 봤더니 언니였던 거예요. 근데 손윤숙 국장 진짜 실제로 전문가의 분석처럼 본인의 불륜을 숨기기 위해서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 이게 지금까지는 경찰도 그렇게 설득력 있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이 경찰 입장에서 어쨌든 DNA 검사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DNA 검사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그런 상황이어서 이 외할머니가 친모가 맞다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 외할머니가 친모라면 이 엄마라고 알려진 딸이 낳은 아이는 어디로 갔느냐? 그렇죠. 이 부분이 또 이제 의문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외할머니는 나는 낳지 않았다, 낳은 적이 없다라고 계속 부인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다면은 부인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나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결국 이 외할머니인 이 여성이 다른 남성과 어떤 불륜 속에서 낳은 아이를 낳았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이 낳은 딸임에도 이제 딸이 낳았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예. 가계도를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알고 봤더니 친엄마였다는 A씨 말고 B씨 있잖아요. 원래는 친엄마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자매 사이였다. 네. 이 B씨는 정말 숨진 3살 여자아이가 자신의 동생이란 것을 모르고 키웠을까요? 지난달 화면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살인 혐의 인정하세요? 왜 아이만 두고 나오셨어요? 이사 갈 당시에 아기는 살아 있었습니까? 그 얘기만 좀 해주세요.
아이는 어떻게 두고 나오셨어요? 11월에도 애기 사진 올렸던데 일부러 같이 사는 척 위장한 겁니까? 사실만 하나도 없으세요? 아이한테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만 해주세요. 미안하고 이런 마음도 없습니까? 근데 사실 저희가 좀 더 주목해야 될 건 뭐 외할머니가 알고 보니 엄마였다는 등 뭐 친엄마인지도 알고 봤더니 언니였다는 이것보다 사건의 본질은 지금 이 B 씨의 딸로 추정되는 딸인 이 인물이 이 딸아이가 지금 어디 갔는지 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 경찰 어떻게 수사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그 외할머니로 가족관계 등록부상으로 외할머니로 돼 있던 사람이겠죠. 저 사람 실제로는 생모. 그 생모가 지금 낳은 사실도 부인하고 그죠? 그리고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외할머니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외할머니가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구속은 됐어요.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그러니까 이 죽은 아이를 그 약취 유인 그 죽은 아이 말고 지금 사라진 아이를 약취 유인한 거고 얘도 약취 유인한 거죠. 네. 얘를 약취 유인한 거로 해서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로 구속이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력이 집중돼야 될 때에는 진짜 손녀가 어디 있는지 빨리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친부가 누구냐에 관심을 가지는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면 친부한테 가 있을 가능성도 있을 수는 있겠죠. 조금. 왜냐하면 전혀 모르는데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그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맡겨놨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친부도 찾아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를 찾아서 빨리 이제 뭐 가족들한테 그래도 돌아와야 되는데 가족들한테 지금 어디로 돌아와야 할지가 약간 지금 이게 출생신고 기록도 외할아버지가 없다고 계시니까 외할아버지가 또 있으니까 외할아버지한테 하면 될 텐데 이게 제일 좀 빨리 수사력을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출생신고 기록 자체가 없기 없으니까. 때문에 어디에 있는지 좀 더. 그래서 친부가 어디에 있는지를 조금 찾아보면 이렇게 외할머니 주변 사람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죠. 최 교수님. 예. 근데 오늘 오후에 또 이 구미 여자아이 사망 사건 미스터리 관련해서 또 하나 좀 글쎄요.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속보 하나가 들어온 게 그럼 지금 도대체 그럼 누구의 아이냐를 두고 원래 있던 남편은 DNA 불일치였는데 뭐 내연 관계로 추정됐던 지인 남성을 봤더니 지인 남성 DNA도 불일치 나왔어요. 이거 좀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경찰이 저 여성의 이제 내연 관계 있다고 생각되는 남성을 찾았어요. 예. 그래서 DNA 검사를 했는데 이 남성하고 이 아이의 DNA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남성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또 한 명을 또 찾았습니다, 경찰이. 그러니까 두 명을 찾은 거예요, 사실은. 예. 또 한 명의 남성을 찾아서 또 조사를 했는데 이 사람도 불일치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는 어머니라고 친모로 밝혀진 저 외할머니, 예전에 외할머니라고 얘기했던 분, 저분이 계속 부인하고 있으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결국. 그럼 저분과의 관계에 있는 남성들을 찾아다니면서 결국 DNA 검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좀 저 친모라는 분이 DNA에 대해서 좀 더, 다 DNA라는 걸 거짓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았으면 뭐 배도 불렀을 거고 이런 그러니까요. 게 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사실은 본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니까 뭐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지금 경찰 입장에서는 분명히 얘를 낳아서 바꿔치기 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실제 이 아이, 사망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찾아내는데 그걸 찾는 것이 그렇게 지금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옆 주변에 있는 남성들, 관계돼 있는 남성들을 찾아서 DNA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찾아낼지 좀 미궁에 빠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겠습니다. 구미 여자아이 사망 사건 미스터리 앞으로도 좀 저희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부터 만나볼까요? 어른들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에 아이는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 맞습니다. 이게 좀 핵심인 것 같아요. 예. 이 황당한 미스터리 사건 때문에 온 국민이 추리에 열중하고 있구나. 예. 무슨 일만 있으면 전 정부, 전 정부 검찰 탓, 누구누구 탓 언제까지 할 거냐. 예,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또 볼까요? 땅투기 못 잡고 검찰 정치했던 윤석열 전 총장, LH 땅투기 수사 따윈 관심 바뀌었겠지. 이런 윤 전 총장 지적하신 분도 있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LH 사건의 본질은 정권 투기 비리다. 검찰과 윤 전 총장에게 책임 돌리는 물타기 말라. 오늘도 댓글 5개 감사드립니다.